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대로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정치 생명에 이번에 최대 득을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실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 뭐 이제 대체적인 언론 분석을 보면 평론가들의 분석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실패한 측면이 많은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꼽는 것 같고요. 나경원. 나경원이 실제로 후보가 안철수 아니었으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굉장히 그 피해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성자박했는 후보들이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뭐 유승민 전 의원이야 미리 예. 이걸 예상하고 아예 출마를 안 해버리고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어떻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나름대로 그 자기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던 그런 그다 뭐 정광훈 목사하고 또 재판 50억 수수설에 대해서 그 또 재판까지 걸려 있으니까 뭐 그 같은 편 아니었던가? 원래는 굉장히 막역했던 호영호재를 하는 사이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냐하면 뭐 정광훈 목사 재판 변호인도 하고 뭐 집회할 때 그 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까지 다 가르쳐 줬던 한교안 씨 아닌가요? 네네. 근데 그 동지가 이렇게 또 갈라서게 되는 그런 그림이 또 연출이 돼서 그 두 분의 사이는 어떻게 될지. 목사님 뭐 저는 뭐 평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아무튼 뭐 돈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것이 결코 애국 운동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 운동은 저는 이제 좌파 촛불 이제 그 시위가 춘투라 그러죠. 3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이제 상황들이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많이 모일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50만, 60만이 모일 텐데 오른쪽은 순수하게 나라를 지키고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동원력으로 모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좀 더 오른쪽의 태극기 운동들도 좀 깨끗하자. 그리고 순수성, 정의감, 그다음에 진실에 입각한 그러한 행동들 이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전반적인 이미지를 바꿔주는 형태가 된다.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데도 지지하는 거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태극기의 핵심은 정의감이에요. 국가를 지키겠다는 거지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당무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해야지. 그것이 태극기 정신이라. 그렇잖아요. 촛불 세력들이 촛불 정신을 얘기하듯이 태극기도 태극기 정신이 있잖아요. 정의감, 그다음에 진실을 추구하는 거, 그다음에 깨끗한 투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고 맹목적인 지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 공화당은 뭐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그 제3자 방식에 의한 징용 배상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 했었던 그 지소미아 파기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했던 그 창고권 협정 한일 협정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파기시키고 죽창가를 부를 시기는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특히 북한이 지금 해부 미사일 7차 핵 실험 준비하고 계속 미사일 쏘는 상황에서는 역사를 절대 잊지 않는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은 갖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너무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맞지 않다 이래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하지 않고 개혁과제 실천을 로드맵을 못 만들어 놓고 또 개혁과제의 준비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 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은 저희들은 비판받아 당연하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